네, 이어서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두 분의 이야기를 나눠서 듣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그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의 열띤 그 TV 토론회가 이제 첫 번째로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5시 20분에 시작했고 현재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TV 토론회의 그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좀 어떤 걸 짚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아주 한 방 딱 치고 나오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까 그 OX 문제 말씀하신 아니 OX가 아니고 첫 번째 발언일 거예요. 네.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상당히 머리를 잘 쓴 얘기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본인이 미래 후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안 된다. 미래 권력이 벌써 대표가 되는 거 안 된다는 비난을 딱 의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입막음을 딱 하는 거예요. 네. 총선 승리를 하고 나는 바로 대표 그만두겠다 하고 빵 치고 나오던데요. 그건 아마 굉장히 머리를 굴려서 그 공격에 대해서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그 갈등 요인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막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난 1년짜리야. 딱 총선 승리하고 난 그만두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미래 권력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마. 그걸 했는데 이 머리 좀 썼구나. 대통령과 이제 갈등 요인을 이제 차단하겠다는. 뭐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총선 승리하고 네. 난 대표는 딱 내려놓고 결국 윤 대통령의 승리 내지는 앞으로의 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평당원으로서 매진할 거야. 뭐 네. 이런 굉장히 고도의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저도 이제 잠깐 시청하고 이제 그 방송 들어왔습니다만은 이제 OX 문제가 좀 그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당 대표가 됐을 경우 한동훈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느냐 이건 이제 전체 그 후보 4명 모두에게 이제 OX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만 O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한동훈 현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TV 토론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4명의 후보들에게 유불리를 따진다면 누가 제일 유리하고 좀 불리하다고? 지금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번의 텔레비전 토론회 가운데 오늘 첫 토론인 거예요. 3번이 남았다는 이야기고. 유튜브 한 번이 또 있고요. 유튜브인데 유튜브는 아마 최고위원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7번의 지역 순회 연설회 가운데 겨우 2번 했잖아요. 제주하고 부산 불기에 했으니까 이건 5번이 남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당원들도 어느 정도 내 후보의 특징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하고 있다. 김기현 후보는 안정론이잖아요. 제가 좀 부족할지 몰라도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춰서 갈 사람은 이 김기현입니다. 원내대표까지 했고 네. 정통 보수 그 어떻게 보면 뿌리론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테고 안철수 후보는 정확하게 말하면 확장론이죠. 이 당에 우리 국민의힘의 뿌리는 약할지 몰라도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게 곧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는 첩경이고 아주 그건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럼 누가 총선에서 이기는 당을 만들 수 있느냐. 확장성이 높은 중도층에까지 어필하고 수도권에서도 통하는 이 안철수야말로 대표가 돼야 됩니다라는 논지일 테고 천하람 의원은 천하람 후보는 양쪽을 다 모두 다 비개혁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준비가 안 된 후보라고 이렇게 또 너무 또 대통령의 조정을 받는 대통령실의 조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공격하는 이런 양태가 계속 될 것 같다. 황교안 후보야 뭐 정통 보수론이겠죠. 근데 이 흐름을 내 앞으로 있을 3번의 토론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텔레비전 토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여파가 있을 거냐. 조금은 미치가 있지만 항상 보셨지만 큰 구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구도. 네. 바람이 불어도 말이죠. 흔히들 바람이 분다 그러는데 바람이 불어도 산골짜기 바람이 불어도 지형을 따라가지 지형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게 네. 항용 텔레비전 토론에 어떻게 보면 좀 한계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크게 영향은 못 줄 거라고 봐요. 크게 영향을 못 줄 것이다. 예. 그렇죠. 어쨌든 텔레비전 토론은요. 실수를 하면 끝입니다. 막 계속 뭐 유튜브에 뭐 쇼츠에 들어가 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금방 신 의원 얘기대로 천하람 후보는 모두각이에요. 모두각. 네, 모두각이로 뭐 이리 치고 좌충우돌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 카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카드를 들고 나와서 꽝 한번 때렸는데 그건 언론에는 아마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유권자들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까지 흔들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네. 그리고 역시 뭐 예상했던 대로 김 후보는 나는 진짜야 뭐 이런 걸로 계속 나가는데 실수가 나오지 않는 한 TV 토론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보니까 전략이 이미 딱 섰고 그 전략을 앞으로 흔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신경민 전님 말씀하신 대로 실수, 그러니까 말 실수든 표정이든 아니면 뭐 이런 실수 플러스 하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폭로예요.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이런 게 폭로되는 순간 텔레비전 토론이든 아니면 이 전 과정 한 달 남은 이 과정에서 뭔가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이런 게 언론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토론 과정에서 증명이 된다든지 아니면 실수 아니면 비리 문제 이게 네. 가장 큰 폭탄이지 나머지는 거의 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지 예상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나가면 토론 준비를 오늘 하루 종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 거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공격을 하십시오. 연습을 많이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그럼 어떻게 보면 치고받고 하는 게 뭐라 그럴까 짜여진 규칙대로 간다. 그래서 돌발 요인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게 텔레비전 토론의 현재 현주소예요. TV 토론이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는 뭐 또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고 한데 당연히. 현재 환경에서는 그렇게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구도가 예, 짜여져 있는 알겠습니다. 예, TV 토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또 3번 유튜브까지 또 있으니까 이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서 내년 총선에 이제 무조건 출마하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징계가 이제 내년 1월까지죠. 네. 예, 예. 그 징계가 풀리면은 총선에 이제 출마할 자격은 있기는 한데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천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징계를 저렇게 나라가 요란할 정도로 징계받고 공천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현재는 그 당협위원장이죠. 현재 당협위원장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까? 당협위원장은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물론 있지만요. 결국 공천 과정에 들어가면 뭐 심지어 조그만 실수도 상대편에서 다 들춰내거든요. 근데 저 사람 징계받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요 나오면요. 공천심사위원회 내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1순위로 아마 딱 그 X표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렵고요.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냐 안 나가냐. 근데 이 전 대표가 살려면은 무조건 나가겠죠. 결국 오늘 또 홍준표의 길을 슬쩍 언급한 걸로 봐서는 홍 전 대표가 지금 홍 시장이 그런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홍 시장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제 복당했던 그런 사례로 그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친 이준석계 이제 모두 그 본 경선에 이제 올라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듯이 앞으로 이제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면 국민들이 불러줄 것이다 이런 이제 워딩을 쓰더라고요. 저는 지금 신경민 전의 생각과 달리 공천 문제는 쉽게 뭐 받는다 안 받는다 저는 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네. 보십시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번에 힘이 있다. 국민적 지지 또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내년 초에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자기를 못 자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그것도 강북에서 노원병에서 3번 나와서 3번 떨어졌지만 나 말고 누가 더 경쟁력이 있게 나올 수 있겠냐는 대목에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주류 측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못마땅하잖아요. 어찌됐건 계속적으로 지금 나와서 어떻게 보면 또 조를 짜서 스크림을 짜서 나와서 전당대회에 노골적으로 개입 또는 관여하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못마땅하겠지만 자기가 힘이 있으면 나를 공천에서 못 자를 거야.
왜? 수도권 선거 전체가 어려워지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싶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물론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 이제 네 번째 도전인데 마지막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아마 윤석 전 대표는 아마 나경원 의원처럼 전 의원처럼 저렇게 쉽게 무너지면 밟으면 밟히는 존재로서는 오히려 공천을 못 받을 거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게 공천권에 근접할 거다. 또 내년에 초에 정치 지형은 적어도 누가 대표가 되건 그렇게 쉽게 자기를 못 쳐낼 거라고 볼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잘만 길을 정도로 걸어가면 국민들이 내 뒤에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이제 그 최근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이제 면회했고 거기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제 면회한 사실이 이제 드러난 상황에서 또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회유냐 아니면 뭐 좀 일반적인 뭐 조언이었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면회를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이제 여야 간에 또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면회 적법성 문제는 그건 뭐 얘기할 거 없고요. 불법 면회라는 건 뭐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특별 면회라는 것은 물론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특별한 면회니까요. 뭐 그것도 뭐 논외죠. 그럼 특별한 면회인 건 확실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갔냐? 그리고 가서 그걸 했으면은 아무리 특별 면회지만 분명히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은 원래 지금 현행 행정법상에 따르면은 검사 수사를 하는 검사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부가 요구할 경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검사한테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그건 교도소 내지는 그 관련 당사자들이 자기 임무를 잘못 이행하는 거죠. 이게 녹음은 하지 않는 특별 녹음은 물론 안 면회인데 합니다. 속기는 전체를 다 기록하게 돼 있는 건가요? 전체 다는 못하죠. 그 뭐 저 교도관이 속기사는 아니니까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걸 빠뜨리면은 그 교도관이 뭐 엄청난 문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사 검사한테는 보고하는 거고요. 판사가 요구하면 그 기록을 넘길 수밖에 없게 행정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 안에 저도 특별 면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특별 면회하면 교도관이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그걸 적습니다. 네. 그리고 적는다고 다 얘기하고요. 이걸 정 의원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정 의원이 변호사를 했고 민영사를 다 수임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뭐 불법이냐 뭐냐 이런 것은 논외고요. 왜 갔냐?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세 사람을 다 지금 현재 이 세 사람 면회를 한 세 사람에다가 한 사람을 더하면 김만배 이 네 사람이 사실은 함구를 함으로써 이 대표의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세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만남 자체, 그 면회 자체만으로도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뭐 그 이유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가서 정성호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달, 올해 1월 달에 두 차례에 서울구치소를 가서 정진상, 김용을 따로따로 면회했다면 그래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 또 하나는 흔들리지 마라. 또 알리바이를 잘 생각해라. 뭐 이런 취지 알리바이. 정확하게 말은 워딩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예, 그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렇다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정성호 의원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왜? 접견록에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도관이 저도 중요한 워딩은 옆에서 적게 되니까.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이게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위로와 격려 차원인 건지 아니면 정말 입막음과 회유인지는 판단의 영역이긴 하나 제3자적 시각에서 보면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 지금 다음에 대통령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만사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미를 전달된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인상, 김용 입장에서 또한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역시 좀 참아야 돼. 내가 계속 진술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함직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의심할 정황은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나 이 부분이 말이죠. 쌍방울이나 이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재명 시장을 도지사로 만들고 도지사 다음에는 꼭 대권 후보로 만들겠다는 아주 충성심 높은 정진상, 김용이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쌍방울이 끌어들이고 쌍방울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래가 양양한, 전도가 양양한 대통령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경기지사한테 정치적으로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번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100% 믿었을 거예요. 윤석열을 이기고 우리 당선될 거다. 그렇게 되면 미래가 열린다고 봤을 텐데 지 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성호 의원이 와서 다음에는 이번에 하는 거 봐라. 이 정부 하는 거 봐라. 다음에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좀 참자. 네, 이런 생각이 듬직하지 않겠어요? 그 세 사람에 대한 그 입단속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이제 뭐 충분히 깔려 있다. 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의심할 수 충분한 있다. 시점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지난해 말 올 연초 그다음에 김성태 입국한 이후에 이화영을 만나는 이런 시점도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제 뭐 이르면 내일도 나올 수 있고 이번 주가 이제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앞으로의 입지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 전부를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수처에 대한 그 고발의 의도,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뚜렷하게 이 갈등선상에서 한번 해봄직한 카드이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봄직한데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글쎄 실효성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건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그 검사가 그때 신경민 전 의원 설명하신 대로 행영법상 보고하게 돼 있다면 이게 왜 언론에 보도됐을까? 직무상 비밀을 검사가 언론에 유출한 건 아니냐 이 대목일 거예요, 그죠? 이 대목이 통할 수 있을까? 공수처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게 찾아낸다 한들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의율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일단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급해가지고 일단 검사들 입을 막자, 검사들에게 적어도 경고 사인 뭐 딱 보내자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나온 거지 미리 상당히 앞을 내다보고 하는 행동은 좀 아닌 걸로 보이죠, 이런데.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 이야기 나눴던 그 정성호 의원의 그 면회 사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도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검찰이 어떻게 걸기에 따라서는 카드는 하나 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정 의원이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 의원이 이것을 보고가 된다는 걸 몰랐을 리는 없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 지금 같은 상황이죠. 네. 이런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갔을까 하는데 계속해서 일단은 좀 의문점이 들고요. 네. 뭔지 급한 거 아니었으면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다.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격려 차원에서 일반적인 조언이었다. 뭐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하는 것이 진짜였다면은 실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면회 접견해서 그 오고 간 그 대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출이 됐을까요?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글쎄요. 그 옛날의 경험에 검찰 취재 경험에 의하면 뭐 기자들에게 요즘 흘린다는 표현이 너무 많던데 기자들에게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네. 아니 대화 중에서 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검사하고 대화 중에 근데
아까 질문하신 것 가운데 이 정승호 의원의 면회 사실이 뭐 제가 보기에는 네.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줄지. 영향은 없어요. 이게 별건이에요. 완전 별건으로 보는데 영장이 되면 오히려 재눈 끼는 거자 대장동하고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뭐 배임 혐의로 할 것 같고 또 성남 FC는 이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많이 알려진 제3자 뇌물죄로 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백현동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번에 이게 오히려 좀 핵심같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백현동을 빼면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내일이나 모레 청구하게 되면 백현동도 별도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다시 부결된다 한들 부결되고 나서 또 한 번 더 백현동 건으로 해서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연속 공격이 계속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제가 들어요. 제가 예측한다면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가 됐을 경우에 이제 현재 국회의원 이제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 심리를 위해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그 국회로 그렇죠.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또 어떻게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것인지 많은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이제 정의당 그리고 이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까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이제 그 찬성의 입장인데 문제는 민주당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체포 동의안이 이 가결 여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탄핵안하고는 다르게요. 종다수거든요. 네. 네, 과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내기는 힘듭니다만은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 299명의 현재 의원들이 다 온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다 네. 참여한다는 본다면은 현재 115명의 국힘당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정의당이 어저께 입장을 발표했는데 찬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대 6명. 네. 그렇지 거기다 플러스 6을 해야 되고 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말은 지금 분명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 지금 무소속 의원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이 또 찬성한다고 보면 이게 아주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표 계산을 해놔야 되는데 좀 복잡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현재는 당론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당론으로 한들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이걸 100% 당론이 만약에 부결로 당론을 한다고 해도 지켜질 수 있을까? 그 저는 매우 의심스럽고요.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한다는 게 일단은 좀 말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각자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냥 아주 중요한 법안의 경우에 뭐 당론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하자 그래도 항상 보면 무효표나 기권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항상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표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무기명이죠 이번 경우는. 인사의 경우 이게 아주 중요한 인사 법안이거든요. 이러면은 이건 당론으로 해봐야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30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부결과 가결이 갈라서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좀 걱정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에 비명계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서 이 비명계 의원들을 몇 명을 이제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고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단일 대오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이제 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단일 대오를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꽤 되는데 이 단일 대오를 흐트리는 이상한 조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가서 현수막을 딱 걸어놨거든요. 이건 물론 이재명 대표가 당신 내려가, 당신 이리가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한 건 아닌데 국회의원의 공천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자기 각계약진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들이 각계약진으로 그렇게 비명계 의원들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단일 대오를 허트러뜨리는 이상한 일들이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열불이 날 겁니다. 이모경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아직까지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경우 민주당이 투표를
당론으로 할지 아닐지 아직까지 그건 결정하지 않았고 그건 체포 동의안이 넘어왔을 경우에 그때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예, 신 의원님께서 이제 그 이탈표가 민주당 안에서 한 30석 정도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0 나면 무조건 가결이죠. 가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결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지금 그 민주당 안에서 참 뭐랄까 이재명 대표님 이번 기회에 하여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판단하에 좋겠다. 우리 당의 부담을 더 이상 주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야 이걸 가결을 한다. 우선 아무리 비밀로 한다 한들 기존의 어떤 그 생각과 어떤 언론 인터뷰 이런 데서 누구 가결되는 순간 이른바 개딸들이 다 찾아낼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라고 한들. 당신 옛날에 이렇게 인터뷰한 거 보면 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좌표 찍히면 견뎌내겠습니까? 그런 불안도 있고 우선은 좀 버티기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서 만나서 몇 사람, 그래도 적어도 당내 여론을 움직일 만한 몇 사람을 비밀계를 만나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을 게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게 다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네.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정의당하고 뭐 조정은 의원하고 이렇게 무소하고 7, 8석이 반대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27명 내지 28명만 이른바 찬성해도 이거는 가결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좀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어렵다. 어렵다. 예. 부결로 갈 것이다. 예, 부결되면 뭐 이번에 거는 이제 넘어가는 건데 다 말씀 다 하시지만 제가 들었지만 또 백현동 건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도 어떻게 할 거야? 또 그때 되면 또 다시 한 번 더 이 절차가 이 어떻게 보면 그 고민인 또 다시 민주당에는 한 번 더 시작될 것 같아요. 네. 부결될 것이다. 가결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이 체포동의안이 저 신 의원 얘기처럼 복수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아직도 소환이 복수로 남아 있고요. 복수의 체포동의안이 올 거고 또 굉장히 많은 기소가 있을 것이 뭐 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대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체포동의안의 내용입니다. 체포동의안이 이게 지금 1차 체포동의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올 것이냐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펼쳐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민주당 의원들도 판단을 할 텐데 이게 30표가 찬성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체포동의안의 내용에 달려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1차 체포동의안이지 마지막 체포동의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클라이맥스지. 그다음에 또 있을 수도 네, 있다. 클라이맥스는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네. 2023년은 아마 클라이맥스의 연속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죠. 말씀하시고 체포동의안 내용에 대한 걸 이제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또 이제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제 또 그 이야기를 나눌 부분들이 조금 아까 이제 그 신성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그 민주당의 이제 개딸들이 현재 그 정의당이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국힘의 이중대 아니냐. 지난번 이제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이 이중대 아니냐는 이제 또 그 비판을 받았었던 정의당이 현재는 국민의힘 이중대 아니냐 이제 좀 이런 또 그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 들어볼까요? 글쎄 예상했던 거죠. 근데 뭐 정의당이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거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처리되면 그 다음날 검찰 수사관들이 이재명 대표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 동의안이 다 통과되면 법원에 어떻게 보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그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게 더 떳떳하지 않냐고 하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죠. 그리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아마 민주당 이중대라는 그 이미지를 장기간에 걸쳐서 떨어내고자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무슨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네, 그 정의당 입장은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한 그 자당의 원칙을 이제 고수하는 그러니까.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요. 또 이제 이번에 그
주체성에 대한 또 이제 정의당의 입장을 지금 이제 굳히려는 거 아니냐, 또 외부의 또 그런 시선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본격적인 레이스에 오른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비롯해서 정성호 의원의 면회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